우리가 아는 한글 정말 완벽한 문자죠. 한 명의 위대한 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위대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숨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글 창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었던 한 승려의 기록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이야기. 세종대왕께서 홀로 오직 백성을 위해 28자의 위대한 문자를 만드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한글의 공식 탄생 스토리잖아요. 당시 최고 학자였던 정인지조차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와, 한글의 위대함은 바로 이겁니다. 이 압도적인 단순함, 그리고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백성들을 위한 왕의 간절함이 그대로 담긴 결과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과연 세종대왕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여기 역사의 공식 기록에서는 이름이 싹 지워졌지만 한글이라는 위대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를 그렸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설계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한글의 숨은 설계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야만 했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 백성들은 글자를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죠. 세종은 바로 이 점을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억울한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릇이 정말 절실했던 겁니다. 이 화면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세요. 이건 소수의 지배계층, 양반들만이 평생을 바쳐야 겨우 익힐 수 있었던 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세종이 꿈꿨던 거예요. 단 며칠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문자. 이건 여러분, 그냥 문자 개혁이 아니었어요. 지식과 소통의 권력을 백성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그야말로 혁명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였어요? 세상에 없던 문자를, 그것도 사람의 모든 말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그런 문자 체계를 만들려면 소리의 원리를 완전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의문학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성리학이 전부였던 조선에서 그런 사람을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신미대사. 세종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친미의 삶은 사실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관직에 나갈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그는 학문을 계속하기 위해서 승려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불교 경전을 깊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당시 조선에서는 거의 아무도 몰랐던 고대 인도의 언어, 그리고 소리의 과학에 통달하게 된 거죠. 친미가 마스터했던 학문이 바로 이 성명기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입, 혀, 목구멍 같은 발음기관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해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최첨단 음성과학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세종의 그 위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줄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꿀 위대한 왕과 세상이 몰라봤던 비범한 승려,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때는 1444년. 세종은 깊어진 눈병이랑 당뇨병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 청주의 한적한 행궁에 머물고 있었죠. 바로 그때 그곳에서 모든 신하들의 눈을 피해서 당대 최고의 의문학 전문가였던 신미를 극비리에 불러들인 겁니다.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종대왕이 혀나 입술 모양 같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 글자를 만들었다는 건 많이들 아시죠? 신미는 바로 거기에 자신이 통달했던 인도의 성명기론 체계를 적용해서 이걸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내는 소리는 어금니 소리로 묶어서 기역, 키읔을 배치하고 혀끝이 잇몸에 닿는 소리는 혓소리로 묶어서 니은, 디귿, 티읕을 배치하는 식이죠. 모든 자음을 발음되는 위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쫙 분류하고 정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불리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음이 과학이었다면 모음은 철학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둥근 하늘을 뜻하는 점, 평평한 땅을 뜻하는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 단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조합해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낸다. 바로 천지인사상이죠.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단순한 형태로 가장 깊은 세계관을 담아낸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발명은 곧바로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미의 역할은 공동 창제자에서 이름조차 남길 수 없는 문자의 수호자로 바뀌게 되죠. 당시 집현전의 수장이었던 최만리가 올린 아주 격렬한 반대 상소의 내용인데요.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 자체도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특히 이 부분을 맹렬히 공격했어요. 심지어 불교 승려가 관여했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승유억불, 그러니까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에서 승려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정치적 스캔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세종은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신미의 모든 공헌을 공식 역사 기록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린 거죠. 한글의 아버지는 오직 왕, 단 한 사람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신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진 뒤에 그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임무에 착수합니다. 바로 한글을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로 만드는 일이었죠. 여기 그의 활동들을 좀 보세요. 한글의 원리와 사용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해례본 집필을 사실상 주도했고 최초의 한글 서적인 석보상절을 펴냈으며 수많은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명만큼이나 중요한 보급의 역할을 그는 이름 없이 묵묵히 해낸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위대한 왕과 이름 없는 승려가 남긴 공동의 유산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440년, 드디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반포됩니다. 한 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한 승려의 깊은 지혜가 마침내 하나의 결실을 맺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신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초락, 우국 이세였습니다. 나라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보다 자신의 지식이 나라와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은 왕에게 돌리고 그 이로움은 백성들이 온전히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은 기꺼이 역사의 그림자 속에 머물렀던 진정한 의미의 숨은 영웅이었던 거죠. 한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종종 한 명의 영웅을 중심으로 기록되지만 그 위대한 성취 뒤에는 언제나 이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역사 속에는 과연 어떤 신미가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